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대책 브리핑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최근에 이 건물주 분들, 그러니까 임대인 일부가 임차인의 그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의 좀 가슴을 좀 따뜻하게 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하면 이 노후 전선 정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도 이 소유한 건물과 상가의 임대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손 열심히들 닦고 다니시는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도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볼까요? 확진자가 이제 밤새 256명이 늘면서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이죠. 오전 9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인데요. 전날 오후 4시 집계보다 256명 추가 발생을 했고요. 국내 확진자는 총 2,022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지난달 20일 발생한 지 이제 39일째 되는데요. 신규 확진자 256명 가운데 대구 경북 환자는 확진자는 231명입니다. 네. 지금 한 85% 정도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렇죠. 배 소장께서 지난달 1월 20일 날이죠. 네. 첫 번째 확진자가 그 중국인 네.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다 완쾌돼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거고.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오늘이 39일째입니까? 39일째입니다. 격리 해제가 됐었죠. 자, 정상 기자. 어제 유독 확진자 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 중에서 이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제부터 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전에도 막 200~300명씩 많으면 200명, 뭐 적으면 이제 100여 명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총 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그랬어요.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 중에 이런 조사 결과가 이렇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지금 새로 나온 확진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가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 교도들 사이에 지금 확진율이 상당히 높다. 네. 그래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 80% 정도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 증상이 있다라고 대답한 신도들이 한 1,3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80%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근데 문제는 증상이 있다라고 대답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구 교인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또 이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유증상자를 걸러내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신도 수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올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검진 숫자가 또 많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단 검사 능력 때문이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아주 뭐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검사자가 많기 때문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이 검진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교수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의 높은 진단 능력, 민주적인 시스템 때문에 확진 사례가 많이 났다. 우리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스콧 코틀립인데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알지 않습니까? 네. 국장도 트위터에서 한국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보고서는 매우 상세하다. 그들은 거의 2만 명의 개인에 대해 검사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기자회견 열고 자신만만했지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우리가 3만 5천 건 시행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426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뭐 하루 검사 건수가 1,500건 정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배 소장 그 머플러가 어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빨아서는 다 하시고 착용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청취자가 자꾸 보내시는 건지 네. 김경래 PD가 보내는 건지 네. 너무 모플레 제 모플레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따 끝나면 하나 주고 가세요. 그냥. 네,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신천지 측에서 9만 명의 그 신도 명단을 이제 추가로 제출했잖아요. 네, 지금 이 신천지가 그동안 내놓은 이 통계하고 실제 통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만 해도 이 경기도가 이 과천시에서 이 합숙을 하던 신천지 신도 10명을 찾아냈습니다. 네. 근데 이 신천지 시설이 신천지가 공개했던 장소가 아니었을 뿐더러 또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20대 남성도 이른바 이제 교육생으로서 이 명단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논란이 커지고 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천지 측에서 다시 이 교육생 6만 5천 명 그리고 일반 신도 3만 3천여 명 등 총 9만 8천여 명의 신도 명단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이미 뭐 한 차례 부실 제출이 드러난 셈이어가지고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청취자 문자를 좀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있음을 알립니다. 기사님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손건식 성함까지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네요.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셔야죠. 예. 네,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도 있는 것이 있는데 착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마스크 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입하기 힘들고. 버스에는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비치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버스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도 좀 이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목동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는데 이 목동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뭐 원가 판매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줄이 거의 뭐 한 300m가 네. 넘게 오늘 저 휴대폰 여기 인터넷에 저 사진 찍힌 거 저 봤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거기 목동 무슨 백화점이라고 그래서 네네. 근데 뭐 몇 장 못 나갔다며요. 네, 양이 그렇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양이 부족해서요. 여의도에서도 한 200m 정도 줄을 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좀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제죠 그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 이 총회장 검찰에 고발했는데 근데 이만희라는 분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길이 없다. 아직까지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어디에 있어서 인신 구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도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일부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 예배를 본다고 아까 기사는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교회들 주일 예배를 또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뭐 어디 뉴시스가 관련해서 이 대형 교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요. 그런데 15곳 중에 10곳이 주일 예배를 한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하겠다라고 한 교회 중에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신도수가 56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인데 순복음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신도수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그 서초구 사랑의 교회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교회 모두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주일 예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취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영락교회 여기도 이제 신도수가 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비상시국이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의 특성상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신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극복하겠다. 이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교회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부분도 아마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어제 있던 그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마스크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8일부터 오늘이죠. 공적 마스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공 마스크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서
이 판매하고 이 중 23만 장을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무거운 녀석들에도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렸지 어제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날 마스크 이제 배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의 약국 그리고 우체국 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런데 일선 약국에서는 아무래도 워낙 공급량이 많은 데다가 가격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곳은 조금 공급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지체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배 소장 무거운 녀석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무서운 녀석 할 뻔했죠. 발음을. 네? 그럴 그걸, 뻔했네요. 네. 그걸 무겁당 짚어내시다니 원내대표로서 정말 무섭다. 자신감 있는 워딩을 좀 무섭당.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1인당 공적 마스크를 몇 매로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거 지금 뭐 많이 사가면 많이 사갈수록 좋을 건데 1인당입니다. 네. 5매, 5장까지로 제한이 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밑줄 쳐야 5장. 됩니까? 네. 밑줄 한 3-4줄 쳐야 되는데 별은 몇 개입니까? 별은 50개입니다. 별은 50개. 네. 1인당 몇 매?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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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그래서 10매 안 판다고 좀 실갱이라 그러나요? 네, 신랑이. 예. 신랑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그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대책 브리핑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최근에 이 건물주 분들, 그러니까 임대인 일부가 임차인의 그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의 좀 가슴을 좀 따뜻하게 했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하면 이 노후 전선 정비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정부도 이 소유한 건물과 상가의 임대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조간에 사진을 제가 봤는데 네. 서울 중랑구의 우림시장인데 그 시장 내 건물 2층에 8개 가게 주인 대표 일동으로 이 뭐예요 그 글을 써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뭐였냐면 이 집 건물주가 2월달하고 3월달 임대료를 50%를 깎아줬다. 그래서 장사한 지 30년 만에 오늘이 가장 희망이 보이는 날로 지정을 했다. 자신들끼리.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힘들 네. 때 다들 이렇게 상생하려고 하는 모습. 네, 좋은 일에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우리가 IMF 때 금모기 운동도 했잖아요. 그때 네. 뭐 결혼 반지에 돌 반지 뭐 다 은행에 갖다 모으기도 했고 그때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생전이신데 금 십자가도 그때 네. 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자, 속보가 막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국회에 지금 도착했네요. 지금 현장 화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지금 로텐도어 앞에서 지금 면담을 하고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야 사당 대표 회동이 아마 이제 잠시 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여야 대표들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오늘 대화에서 관심 가는 건 이제 추경일 텐데 네. 이 편성 자체에는 뭐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추경의 어떤 내용을 구성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요. 특히 중소상공인 또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좀 빨리 서둘러 달라. 바로 이 부분을 대통령도 여야 대표들에게 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큰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나눌 텐데 뭐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대구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를 비판했는데 또 중국인 입국 문제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과의 이 모임 만남에서 이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를 빨리 또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그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청와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중국인 입국 금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근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전용 입국장을 설치해 놓고 이 소독 및 발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가 진단 앱을 들어오는 중국인들에게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특별 입국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중국인 입국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는데 네. 실제로 그 오늘을 기준으로 이 국내 중국인 확진자가 모두 11명인데 특별 입국 절차를 가동한 2월 4일 이후에는 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없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중국인 입국자 자체가 이미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뭐 제주도에서도 이제 무비자 입국을 좀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1,400명까지 떨어진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오히려 3,600명으로 더 많다. 우리가 더 많다며요. 중국 가는 인원이. 네, 그래서 이 뭐 사업 문제 때문에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전면 금지를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정정 보도가 나왔는데 이 통계는 조금 차질이 있다라. 조금 다르다. 네네. 오류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이 세계 보건기구도 이 봉쇄가 아니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공론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여야 공천 얘기 좀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강남갑에 공천을 했어요. 네, 강남갑 후보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총 14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리고 최홍 전 맥쿼리 투자신탁 운용 사장을 강남을, 그리고 안철수계 핵심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송파병,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 출신의 구상찬 전 의원을 강서갑, 그리고 박용찬 대변인을 영등포 의뢰 등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네. 오늘 아침에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밝혔죠? 열린민주당? 네. 열린민주당 이 위성정당 비례민주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창당하고 주도하겠다라고 네. 경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정작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비례대표만을 선출하는 그런 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무겁당도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면 아마 우리는 저 달나라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배수장 지구의 위성이 저 달이니까요. 네. 위성정당 만들려면 배수장이 달나라로 가줘야 되는데 지구를 떠나서 의향이 있으세요? 갈 수는 있는데 네. 달의 위치가 조금 네. 틀어질 것 같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게를 못 견디고. 자,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선거제 개혁의 정신이 이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라며 비판했습니다. 선거 개혁의 명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자, 끝으로 정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 전국구는 안 내고 네. 비례대표만 출마시키겠다고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비례대표만 내겠다라면서 덧붙였던 말이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통합당과의 연대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거다. 선거 연대를 노린다 이거 아니에요? 네. 선거 연대. 왜냐면은 이 안철수 대표가 또 이런 말도 했는데 이 국민들께서 지역 선거구에 야권 후보로 선택해달라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그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미래통합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인천공항 통해서 입국할 때는 칼을 딱 빼든 장수 같은 기계를 보였는데 네. 참 아쉬워요. 칼을 빼들었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좀 찔러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건 좀 있긴 한데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부터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반값 마스크가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한을 뒀는데요. 1인당 몇 장까지 구매할 수 있을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훈 기자. 네. 독수리 오영재는 마스크를 몇 장 사야 될까요? 오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오메? 네. 오메 단풍 들었네. 생각나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마워요.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